앞에서는 경제 성장에서 서비스 부문의 성장, 비중, 그리고 서비스 분야 내에서 서비스 분야별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고용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비스 분야의 고용은 서비스 부문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현재로서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GDP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과 GDP 비중 증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농업에서 서비스로의 생산 구조 변화는 일어났지만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직업적인 구조 변화는 함께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인도 서비스 분야 성장의 한계를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3은 뒤에 따로 붙여놨는데 나중에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테이블 3에 대한 설명과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테이블 3의 간략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테이블 3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1993년 인구의 63%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22%가 서비스에 종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얘기했을 때의 농업 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 종사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농업 비중이 컸고 농업 비중이 큰 만큼 인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는데 현재 들어와서는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GDP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것만큼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인도 서비스 분야 고용의 특징이자 한계가 됩니다. 또한 서비스 내 고용 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매 및 소비업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행정 및 방위 부분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어떤 부분과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 서비스 부분에서 고소득 직종의 진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부분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이건 인도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농담으로 많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취업을 하고 이런 슬라이드가 있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문과 이과를 나오면 이제 각자 회사에 취업을 해요. 그러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은 퇴사를 하고 결국에는 치킨집 사장이 된다라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지는 도표가 있었는데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부분 고용자들이 많은데 반해서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이런 요식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 좋은 분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고 행정 및 방위 부분은 감소를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고용에 따른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과도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인도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아래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테이블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서비스 산업 내 분야별 종사자들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이고요.
어떠한 흐름으로 되어져 있는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슬라이드는 뭐 특정한 설명을 더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서비스는 조직화된 부분에서 고용의 62%를 차지한 반면에 서비스 부문에서는 고용의 80% 이상이 조직화되지 않은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산업은 조직화된 부분과 조직화되지 않은 부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동영상을 잘 시청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일종의 약간의 과제를 한번 내볼게요. 조직화된 부분과 조직화되지 않은 부분을 인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찾아와서 다음 시간에 누군가가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준비를 해왔을 경우에는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조직화된 부분과 조직화되지 않은 부분, 조직화된 부분은 organized sector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조직화되지 않은 부분은 unorganized sector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차이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찾아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찾아오면은 인도 산업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될 테니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동영상 시청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직화된 부분과 조직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자발적인 발표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을까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의실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동영상, 이 시청각 자료에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진 않으려고 해요. 아무튼 조직화된 부분에서의 고용이 62%를 차지하고 서비스 부분에서 고용의 80% 이상이 조직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는 금융, 보험,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와 커뮤니티, 사회 및 개인 서비스가 되고요. 다음 비조직화된 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는 소매 및 도매, 무역이 돼요. 아까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소매 및 도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비조직화된 부분이 인도 서비스 부분의 총 고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은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서 오면 다음 주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제가 있어요. 자발적 발표에 의해서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점. 조직화된 부분과 비조직화된 부분의 차이가 뭔지 인도 산업에서 한번 알아보는 게 자발적인 과제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혹시 자료를 좀 조사해온 학생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면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 조직화된 부분에서의 고용의 상당한 비중이 공공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993년 86%가 공공 분야에 종사를 했고 2009년에는 75%가 공공 분야에 종사를 함으로써 공공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역, 호텔 및 식당이 공공 부분의 비율이 민간 부분의 비율보다 적은 유일한 분야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실 인도 서비스 분야의 조직화된 부분의 대부분은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인도 서비스 분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조직화된 부분의 상당 부분이 공공 분야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상당한 비중이 공공 부분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인도 서비스 부문 고용은 서비스의 GDP 비중보다는 낮지만 증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분야는 조직화된 분야에서의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를 하지만 서비스 부분 내에서는 조직화된 분야의 고용 비중이 작고 공공 분야에서의 고용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전체 산업에서 고용 비중을 본다면은 조직화된 부분은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분야만 떨어뜨려 놓고 보면 조직화된 분야의 고용 비중은 작고요. 그마저도 공공 분야에서 고용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서비스 분야를 벗어난 인도 산업 전체의 특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직화된 분야보다는 비조직화된 분야에서 고용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산업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조직화된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조직화된 부분에서 많은 고용 창출을 서비스 분야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의 조직화된 부분들은 공공 분야에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따라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은 체계적인 서비스 부문 고용 창출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은 서비스 부분에서 1980년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가 얼마만큼의 높은 생산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를 살펴보면은 아래 표를 한번 볼까요? 그걸 살펴보면은 1980년대 이후로 서비스 부분의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총 요소 생산성은 서비스 분야가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아래 테이블을 살펴보면은 2002에서 2006년도 사이의 TFP를 한번 볼게요. 인도 전체 경제에서 살펴봤을 때 TFP는 2.1인데 서비스 산업이 1.9, 그 다음에 산업이 1.6, 농업 분야가 0.9로서 서비스 분야가 가장 높은 TFP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경제의 TFP의 대부분이 서비스 분야의 높은 TFP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를 세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을 때 분야별 생산성을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모던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 도소매 무역을 포함한 전통적인 성격의 서비스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Hybrid of Traditional and Modern Services,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산업이 섞여져 있는 성격.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모던 서비스에 해당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가장 현대적인 서비스가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너무나 좀 당연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모던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비즈니스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뱅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서비스는 수요의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Hybrid of Traditional and Modern Services는 생산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수요의 탄력성이라던가 아니면은 TFP, 앞에서 보여줬던 TFP 같은 용어적인 설명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강의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거란 판단이 들어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날려버리는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가면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의실에서 서비스 섹션의 서비스 섹터의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할 때 이번 주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용어적인 설명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부터 2008년까지 TFP 성장률은 서비스 부분이 연 1.58%로 농업의 연 1.06%와 산업의 0.3%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 전체의 연 노동 생산성 성장률은 4.5%이고 서비스는 3.52%, 농업은 1.94%, 제조업은 5.45%로 인도 경제 전체 연 노동 생산성 성장률은 농업보다는 높고 제조업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서비스 분야에서 통신 및 호텔, 레스토랑 및 무역의 증가가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9년에는 연 2.69%에서 2000년에서 2008년에는 6%로 증가를 하면서 통신 및 호텔, 레스토랑 및 무역의 증가가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을 높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의료 및 사회기업, 사회사업, 기타 서비스 및 교육 등록 비율이 낮은 점은 노동 생산성 증가의 장애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통신에 의한 높은 노동 생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 인도의 우편 서비스는 정부 독점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이 정부 소유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정부 수요가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정부는 마음대로 한다는 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은 과도한 고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과도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통신에 의한 높은 노동 생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인도는 서비스 부분에 다음으로는 TFP가 인도의 가장 경제 높고 성장과 통신 서비스 서비스는 분야의 서비스 성장에 분야의 대해서 한번 설명을 생산성 해볼게요. 증가의 맥켄지 여러분들 다 주요 잘 부분 중에 아시는 하나임을 전문 알 수가 리서치 기구죠. 있습니다. 맥켄지는 인도 경제가 2005년에서 2025년 사이에 7.3%의 비율로 성장을 하며 그래서 TFP 성장률이 2025년 서비스 호주 부분에서 가장 인구만큼인 높게 583만 명의 인도인이 보여지는 중산층에 속할 것만큼 것으로 전망을 인도 하고 산업 있습니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는 이 높은 중산층이 생산성을 보여주고 두텁다라고 있다라는 하는 것은 특징을 설명을 할 경제 수가 있을 것 구조에서 같아요. 특히 소비 측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산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경제의 펀더멘탈이 강해지고 충분한 성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사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차 성장을 해가면서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양극화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중산층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비를 꾸준히 해줄 수 있고, 왜냐하면 충분한 소비가 있어야 그에 맞는 생산도 잘 해낼 수가 있거든요. 생산을 잘 해내야지 경제가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이 약해지다 보면은 소비를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중산층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생산이 떨어지게 되고, 줄어든 생산만큼 경제 성장이 더뎌지게 될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산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 맥켄지의 연구에 따르면은 인도 경제가 2005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많은 인구의 인도 중상층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 중산층의 비중은 2005년 5%에서 2025년 41%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국가 전체 소비의 59%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 국가 전체 소비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많으니, 많은 소비 여력에 따른 생산도 많이 해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생산을 해놨는데 이것이 다 소비가 되고 재고로 남지 않아야 하는데,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에 맞게 생산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생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면은 또 그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증가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돼요. 교육에 더 많은 소득을 쓰게 된다는 것은 문맹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문맹률의 반대는 식자율인데,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소득 증가에 따른 식자율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식자율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평균 교육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평균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직업시장에서 봤을 때, 고용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요하는 직업군으로의 진입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의미도 되죠. 그리고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인도는 25세 이하의 청년 비중이 54%로 가장 높은 청년 비중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에도 더 많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 경제 성장은 더 잘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 사회의 변화는 교육, 개인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 개인 관리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은 규모가 크고 아직까지는 포화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성장 동력이 있고 불포화 상태이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마무시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외국인 투자에 개방이 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인도 시장에서 서비스 분야가 아직도 더 성장할 동력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인도 자체에서도 인도가 지식 기반의 허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서비스 수출을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도 서비스 분야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비스 부문에서 분야별 성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 정부는 서비스 부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수업 교재인 ADB 자료를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서비스 부분이 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무역, 호텔 및 레스토랑, 운송, 보관, 통신, 금융, 보험 및 부동산과 같은 특정 서비스는 전체 부문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체 서비스 성장과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별 성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망에 의해서는 무역, 호텔 및 레스토랑, 운송, 보관, 통신, 금융, 보험 및 부동산과 같은 특정 서비스가 전체 부분보다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면에 커뮤니티, 사회 및 개인 서비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들은 전체 부분보다는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비스 부문에서 분야별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